자, 2022년 3월 모의고사 11번부터 15번까지 그리고 20번부터 22번까지의 주요 문항들을 문제풀이를 잘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문제는 22년 3월 11번 문제인데 지수로감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직선이 지수로감수와 만난다 그러면 위치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문제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지수로감수와 만나고 있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우선 그림에다가 여기에 주어진 조건들을 좀 집어넣어 보면 A에서 B까지 길이가 현재 8이고 BC의 길이가 2루트이라고 돼 있어요. 요 중간에 있는 요 대각선 길이가 2루트인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직각 삼각형을 한번 그려본다면 빗변의 길이가 2루트이니까 밑변도 2고 높이도 2가 되는 직각 삼각형이 되고, 그러면 K를 이용해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진행했으니까 이 자리가 K-2다. 여기까지 풀면 사실상 다 푼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이 자리의 Y좌표라든가 이 자리의 Y좌표들을 한번 나타내어 보자. X좌표가 K-2니까 여기에다가 X자리에 K-1을 집어넣으면 자, Y좌표가 이렇게 될 거고 K를 여기에다 집어넣었더니 2에 K-1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랬더니 문제가 원래 A에서 B까지 길이가 8이었는데 이게 두 칸 올라갔잖아.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Y좌표의 차이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차이가 6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2에 K-1 플러스 1에서 2에 K-3 플러스 1을 빼면 이 거리가 6이 된다는 말이고, 결과적으로 2에 K-1 빼기 K-3은 6이었다 이거지. 얘를 가지고 K를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K는 그냥 자 4였다 이렇게 먼저 좀 구해놓고, 그러면 K가 4가 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좌표들이 다 완성이 될 텐데 조금 조심할 거는 뭐냐면 C좌표를 한번 봐봐. C좌표가 X는 2고 K에다가 4를 집어넣었더니 Y가 3이야. 근데 문제를 잘 보니까 뭐를 모르냐면 A를 몰라. A. 그러면 A를 모른다는 건 이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A를 찾아야 되는데 C좌표를 가지고 B좌표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Y축으로 두 칸 내려와서 X축으로 두 칸을 가야 되기 때문에 4콤마 X축으로 두 칸 가고 Y축으로 두 칸 내려와서 B좌표가 4콤마이 될 거고, 이 B의 좌표를 여기 주어진 로그 함수가 지나가고 있다 이거야. 대입해 보면 1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니까 로그 2에 4-A다. 얘를 통해서 A까지도 우리가 완성해 볼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문자들은 다 구했고, 그러면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찾는 것은 각각의 좌표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각자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내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12번 문제. 사실 최근에는 11, 12, 13번 문제들을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4등급 학생들, 4등급 학생들은 다른 거 풀 거 없고 요 11, 12, 13번 문항을 최대한 많이 풉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넘어야 될 산인데 이 부분을 최대한 열심히 풀어야 돼요. 자, 주어진 함수는 연속성을 따지는 거고, 함수 fx가 하나 나와 있는데 fx를 간단하게 우리 그려놓고 출발해 보면 2가 기준선이야. 2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 그래프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1과 3을 지나니까 이렇게 완성시켜서 여기 1을 지난다 치고, 얘는 위로 볼록한데 0과 a를 지나니까 이렇게 하면서 a를 지나는 이러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 놓고 나서, 그러면 fx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모 1이 0이야. a도 0이지. 여기 나와 있는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연속인 함수라고 돼 있어. 연속인 함수. 이거를 계속 되새기면서 푸는 거야 우리가. 아, h는 연속이구나. gx는 3차구나. h는 연속이구나.
gx는 3차구나. 이거를 계속 되새겨 가면서 풀어줘야 되는데 h가 연속인데 주어진 함수 여기 fx가 분모에 있단 말이야. 근데 f1이 0이야. 그러면 당연히 g1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지? 물론 1에서 정의되는 건 아니지만 fa도 0이지. 그러면 ga도 뭐야? 0이 되어야만 한다. 또 하나 f는 2의 오른쪽 극한과 2의 왼쪽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지? 2의 우극한과 좌극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h에서 봤을 때 얘가 분모가 2의 오른쪽과 왼쪽이 서로 달라서 g2도 자연스럽게 0이 되어야만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찾았으면 이제 계산만 마무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한 학생들은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되고, 아직 계산이 내가 뭔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 계산까지 꼭 마무리하는 것을 연습하기를 바랍니다. 1과 2와 a를 세 근으로 갖는 이러한 3차식이 하나 있고, 주어진 식에서 h1과 ha가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h1은 f1분의 f1은 x-1에 x-3에다가 gx x-1 x-2 x-a. 자, 사실은 여기 리미트를 붙여야 되는데 내가 리미트를 아직 안 쓴 것뿐이야. 리미트를 붙여줘야 돼.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의 1 빼기 a다 이렇게 된 거지. 요렇게, 그지? 자, ha는 분모가 이쪽에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x에 x-a를 놓고 gx 다시 한번 x-1 x-2 x-a 그러면 지우고 x에다 a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분의 a-1과 a-2다. 근데 둘이 같아야 된대. 다시 한번 써보면 2분의 1-a가 마이너스 a분의 a-1과 a-2다. a는 2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a가 1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우면서 마이너스까지 같이 지워버려. 대각선을 곱해서 a는 2에 a-2가 되고 결과적으로 a의 값은 4다. 이렇게 a를 만들어냈다 이거야. 자, a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부분, 나머지 계산만 학생들이 각자 해놓고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3번에 보면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 그랬고 SN에다가 절대값을 씌워놨어.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얘기한다면 첫째 항이 양수인데 SN이 등차 수열의 합이 같아질 수 있는 경우는 공차가 음수인 경우야. 왜 공차가 음수인 경우라고 했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뭐라고 했지? 등차 수열의 합이다. 얘가 2차 함수의 모양인데 SN은 이렇게 생겼다고. 그리고 절대값을 씌우면 x축 밑에 있는 함수가 위로 올라올 거야. 그럼 왜 이쪽은 안 올리냐면 첫째 항이 양수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프가 없어. 첫째 항이 양수로 출발해. 자,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생각해봐. S3과 S6과 S11이 S11 빼기 3이 서로 같대. 그러면 같은 높이의 어떤 함수값을 하나 잡아놓고 이 자리가 S3일 수 있고 이 자리가 S6일 수 있고 이 자리가 S11 빼기 3일 수 있는데 S3은 원래 위에 있었고 S6도 원래 자리에 있었는데 11번에서 3을 뺀 것이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된다 이런 뜻이지. 그래프가 밑에서 위로 올라왔으니까 S3이랑 S6이랑 마이너스 S11 빼기 3이 서로 같은 경우 우리 합공식은 알잖아. 그지? 합공식 알지? 그냥 써놓고 나갈게. 자, 2분의 3괄호 2a 더하기 2b 그 다음에 2분의 6괄호에 2a 더하기 5d 11번은 뭐야? 2분의 앞에 마이너스 있고 11괄호에 2a 더하기 10d 빼기 3
얘네들을 연립해서 풀면 A와 D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방금 전에 했던 SN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을 건데 방금처럼 같은 높이의 어떤 함수값을 찍어놓고 보면 세 자리가 같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자리가 S3이고 이 자리가 밑에서 위로 올라와서 마이너스 S6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S11인 거지. 얘를 3칸 내려서 얘랑 같을 수 있잖아. 그지? 무슨 말이냐면 S3이랑 마이너스 S6이랑 마이너스 S11 빼기 3이 같은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그러면 역시나 합공식을 통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숫자 식을 집어넣고 연립해서 풀면 조건에 맞는 A와 D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기본적으로 첫째 항은 양수고 공차가 음수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 이 내용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맞는 식을 찾는다. 이게 3번 문제야. 사실은 3번 문제는 이거 3번 문제에서 만약에 2차 함수 그래프를 내가 몰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조금 반성이 필요하지. 당연히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출발하는 거야. 2차 함수와 등차 조랍을 연결하는 이 관계가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어려운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 fx와 gx가 주어져 있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가나다 문제라고 하는데 OX 판단 문제, 진입 판단 문제라고 하는데 진입 판단 문제를 풀기 이전에 우선은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을 일단 먼저 읽어보는 게 좋아. 대체로가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을 모두 읽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미리. 자, K가 0일 때 어쩌고 저쩌고 니은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써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fx랑 gx를 더할 거냐 fx랑 gx를 뺄 거냐 fx의 절대값이 gx랑 같을 거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일단 기억부터 한번 차근차근 풀이해 볼게. 기억에서 봤더니 fx 더하기 gx야. fx와 gx를 더해서 이렇게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k가 0일 때를 한번 찾아보래. 그러면 k가 0이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가 0인데 이 녀석의 실근의 개수가 도대체 몇 개냐.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실근의 개수라고 하면은 그래프의 개형을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 미분을 사용해야 되겠지. 3x제곱 더하기 4x가 0이고 x값 두 개가 0과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0과 마이너스 3분의 4 뭘 가져? 극대극소를 갖는 그래프일 거다.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나갈 때 실근을 하나만 가지려면 x축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야 실근을 하나만 갖겠지. 근데 이 자리는 마이너스 3분의 4 극대값이고 이 자리는 0이기 때문에 0의 함수값만 알면 실근이 몇 개인지 일단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0의 함수값을 확인해 보니까 높이가 4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쪽에서는 절대 x축과 만나지 않을 거니 한 점에서만 만나지 않겠냐? 따라서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해서 기억은 일단 옳다 이런 거지. 자, 니은으로 넘어가서 니은에 봤더니 이번에는 fx 빼기 gx래. fx 빼기 gx니까 먼저 식을 써놓고 자, fx에서 gx를 뺄 건데 보통 이런 걸 그릴 때 우리가 뭘 배웠지? 잘 생각해봐. k 때문에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면 변수 분리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러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에 더하기 8이 kx인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이 3차 함수 그래프와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어떻게 만나가고 있는지를 그냥 확인해 보는 작업을 하는 거라고. 근데 요 3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그려볼 수 있잖아. 미분해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0과 3분의 4에서 극대극소를 갖는 그러한 곡선 상태가 될 테니까 대략 그려보자니 이런 식의 그래프일 거다 이거야.
0에서는 극대, 3분의 4에서는 극소. 정확하게 지금 함수값까지는 그려보지 않았지만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해보고, 여기에 보이는 이 kx가 원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일 테니까 두 번 만나려면 이렇게 접해야 되는 상황이겠지. 지금 이 니은에서의 문제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를 찾는 거니까 결국 뭘 찾는 거야? 접하는 기울기 k를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 지금 문제거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곡선에 접한다? 그 말은 얘하고 얘가 접하고 있는 상태. 접점을 뭐라고 나? t라고 두겠지, 그지? 접하니까 뭐 해야 된다 우리가? t에서 접한다. t에서 같다.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8이랑 kt가 서로 같고, t에서 미분 계수도 같다. 양변 미분해 보면 3t 제곱 마이너스 4t가 k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러면 식 두 개 나왔으니까 뭐 해야 돼?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고, 이 주어진 식을 여기 k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t를 찾아봤더니 t가 2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t에다가 2를 넣어서 k를 찾아보니까 얼마야? 12 빼기 8이니까 4가 만들어졌지. 자, k는 4다. k는 유일하게 4뿐이다. 그랬으니까 니은이 일단 오라. 자, 여기까지가 일단 니은이야. 자, 디귿을 풀이하려면 여기 조금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은 조금만 지워버릴게. 자, 디귿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절대값 fx는 gx라고 돼 있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fx 그래프 자체를 모르는데 얘를 절대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 조금 쉽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서 풀마 fx가 gx다.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 본 결과가 fx 풀마 gx는 0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fx와 gx를 더한 거, fx와 gx를 뺀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기억과 니은에 나와 있던 식들이었던 거지, 그지? 자,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또 하나는 얘가 절대값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gx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지? 절대값이 양수니까 gx가 양수가 되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컸다라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지. 자, fx 더하기 gx와 fx 빼기 gx 이 둘이 더한 것과 뺀 것을 한번 써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과 2x세곱 마이너스 2는 0이랑 x세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6과 빼기 2x제곱 더하기 2는 0이랑 요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볼 건데, kx는 변수 분리를 통해서 만들어 놓고 보면 kx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야. 위에 거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 아래에 있는 거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8이 만들어지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kx를 거기에다가 덧대서 그린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미분을 해보자면, 사실은 얘를 미분한 게, 자, 두 개 같이 한 번 더 써볼게. 둘 다 미분한 거는 3x제곱 더하기 4x가 되고,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4x가 되니까 얘는 0과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극대극소를 갖고, 얘는 0과 3분의 4에서 극대극소를 가져. 자, 여기까지가 먼저 일단은 밑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프를 한번 천천히 그려볼 거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그려놓고 여기에다가는 3분의 4를 그려. 자, 요 위에 있는 그래프가 0에서 4를 지나, 그지? 0,4를 지나니까 여기 언저리를 지나갈 건데, 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이 자리가 극소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0에서 4를 찍고, 자, 4를 찍고 이렇게 간다. 자, 요렇게 그려질 거야.
아래에 있는 그래프는 0에서 극소값을 갖고 3분의 4에서 극대를 갔는데 0에서는 8을 지나가. 그러면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0에서 8을 지나갔다가 3분의 4에서 극소를 찍고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지금 교점이 있는데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하나 있어. 자, 다시 한번 여기만 살짝 조금 더 잘 그려볼게. 자, 요렇게 가게 될 건데, 자, 여기 만나는 점이 생겨. 이 만나는 점은 도대체 얼마지? 이 만나는 점 말이야.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을 한번 찾아봐봐. 둘이 갖다 놓고 풀면 4x제곱이 4가 되니까 여기 1과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만나. 그러면 그래프를 아까 처음에 1과 마이너스를 바깥쪽만 그린다고 했으니까 얘랑 얘만 그릴 거야. 얘도 얘하고 얘만 그릴 거라고. 이렇게만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y는 kx라는 어떤 직선을 원점을 통과하면서 가는 이런 직선을 한번 그려보게 될 거다 이거야. 얘가 y는 kx인데 이 직선이 이제 움직이는 모양을 한번 생각해봐. 움직이다 보면 여기에 접하는 순간이 교점이 하나가 있고 이 반대쪽에 두 번 더 만나니까 교점은 세 개가 생기겠지. 그럼 올라가다 보면 여기선 좀 더 많이 만나게 돼.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 근데 이 교점, 우리가 교점의 개수 내지는 접선의 개수의 기본이 뭐냐면 경계점을 확인하는 거거든. 경계점. 그럼 여기 1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1을 집어넣었더니 높이가 7이었어. 여기 높이가 7이야. 근데 얘를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그것도 7이야. 그치? 그 말은 이 자리의 미분계수가 접선의 기울기가 7인데 1,7을 지나니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원점을 통과하는,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한데, 원점을 통과하는 상황으로 변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점에서 1,7에다 접선을 그려보면 얘가 기울기가 7인데 그 자리에서의 미분계수도 7이니까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이 이 자리에 접하면서 지나가게 되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또 한 번 만나게 되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많이 만나도 두 번밖에 못 만난다는 거야. 그러면 요 아래쪽에선 당연히 두 번을 더 만나게 될 거고 최대 네 번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디귿이 틀린 거야. 자, 경계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이 정도 선을 반드시 점검하고 출발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5번 문제에서 지금 얘가 지금 15번인데 15번 문제는 원래 이제 킬러 문항으로 유명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15번이 이게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냥 기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원과 도형의 관계 그리고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만 알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를 천천히 읽으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나와 있는 것들을 문제 안에다가 표기해 주는 게 좋으니까 AB와 BC의 길이가 모두 2고 AD의 길이가 3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내접사각형이 하나 보이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마주보는 각의 180이기 때문에 여기는 3분의 2파이가 될 거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있는 각이 외곽이니까 3분의 파이가 되는 것도 역시나 당연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또 하나는 미리 하나 얘기하고 가자면 여기에 보이는 이 내접사각형과 바깥쪽에 요 삼각형이 있는데 학생들이 지금은 잘 안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할선 정리라는 거 하나는 할선 정리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할선 정리라는 것을 일단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이거야. 이 문제에서 써먹든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 써먹든 간에 할선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한번 설명할 건데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미리 한번 얘기하는 거야.
자, 문제를 한번 보면 여기를 세트하라고 했는데 삼각형 ABD와 삼각형 BCD에서 이랬어. 삼각형 ABD는 지금 현재 보이는 요 삼각형이고 BCD는 이 삼각형이니까 여기에서 지금 BD의 길이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아. 그지? BD의 길이를 편의상 우리가 A라고 할게. A. 그러면 코사인 법칙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거냐면 A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보는 거야.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2 곱하기 3의 코사인 60도. 그러면 2분의 1이겠지. 그지? 해서 정리한 결과가 얼마냐면 13에서 6을 빼니까 7이 된 거야. 그럼 A제곱이 이런데 다시 한번 A의 제곱을 요 아래쪽에 보이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2의 제곱 더하기 CD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CD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테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4 더하기 CD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냐면 플러스가 되면서 2CD가 될 건데 A의 제곱이 7이었잖아. 2차 방정식처럼 CD제곱 더하기 2CD 마이너스 3이 0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CD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1이었다라고 여기까지 일단은 첫 번째 식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럼 CD의 길이가 1까지 이렇게 나온 거야. 물론 여기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봤더니 EAB를 해봐. EAB와 ECD에서 둘은 공통이고 뭐가 같고 뭐가 같아서 닮음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가 할선 정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이 그림에다가 표시를 한번 해주자면 요 바깥쪽에 있는 잘 봐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자, 이 바깥쪽에 있는 큰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보이지 이거? 자, 요 삼각형이랑 여기에 보이는 요 안쪽에 요 작은 삼각형 요거 색깔이 잘 보이나? 자, 요거 말이야. 요거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바깥쪽에 큰 삼각형과 요 안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았다. 왜냐면 이 각이 서로 3분의 파이로 같고 공통각 세타가 있으니까 이 각은 이 각이랑 당연히 같을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방금 구했던 것처럼 이 길이가 1이고 그지? 자, 다시 한번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였잖아. 그러면 닮은 비가 현재 몇 대 몇이냐면 1대 2란 말이야. 1대 2. 그러면 1대 2를 이용해서 얘가 1대 2야. 근데 여기를 일단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아직은 정하기가 좀 뭐하잖아. 그러면 요 아래쪽 길이를 y라고 할 때 y 대 얘가 역시나 1대 2가 되겠지. 자, 다시 한번 써볼게. x 대 이 전체 길이 y 플러스 2가 1대 2였다 이거야. 그러면 y 더하기 2는 2x다. 요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 이번에는 y 대 3 플러스 x가 y 대 3 플러스 x가 1대 2이기 때문에 3 더하기 x는 2y가 되고 그지? 근데 우리는 지금 y를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2d의 길이는 x니까 x를 구할 거잖아. 이 두 개의 식에서 x를 찾을 거니까 y가 2-2x가 되고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3 더하기 x는 2배의 y니까 2x-2가 되고 그러면 4x, 3x 넘어가서 7이 되고 x는 3분의 7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 요 길이가 현재 3분의 7이었다. ED의 길이는 3분의 7이다. 여기까지 일단은 된 건데 앞서서 설명하려고 했던 할선 정리라는 게 뭐냐면 ED 곱하기 EA는 여기다 써볼게. ED 곱하기 EA는 EC 곱하기 EB와 같다. EC 곱하기 EB다. 이거를 할선 정리라고 해. 물론 도형의 닮음이야 이건. 그냥 닮음을 이용해서 쓰는 건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그냥 간단하게 닮음의 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겠다 이거야. 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줄에 ECD에서 그랬어. 여기 ECD, 요 ECD에서 사인 정리를 한번 써보래. 그러면 각과 변을 보면서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3분의 7은 여기다 쓸게. 사인의 3분의 파이 분의 3분의 7은 사인 세타 분의 1이 되겠지? 자, 사인 세타 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냐면 14분의 3루트 3이 만들어질 거다. 14분의 3루트 3. 얘가 사인 세타야. 해서 요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도 다 구해놓은 형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를 해결했는데 사실은 15번 치고는 조금 약하지, 그지? 이 정도 문제라면 한 12번에서 한 13번 정도 나왔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코사인 법칙하고 도형의 닮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인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이 정도까지가 우선 해결해야 될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6번 문제에서 보면은 6번 문제가 지금 20번 문항이거든. 20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를 살펴보는 문제.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N의 기준점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AN이 양수냐 음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면 첫째 항이 어떤 1과 2 사이에 있다라고 돼 있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하나가 주어져 있다는 건데 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1번에서 출발해 가지고 7번까지 갈 건지 아니면 역추적을 해서 7번에서 1번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서 풀면 된다고. 보통은 주어진 식에서 출발해서 거꾸로 가는 게 좋아. 다만 1번에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해. 때때로는. 근데 나와 있는 숫자에서 출발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으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7번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 7번. 7번이 현재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6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7번이 얘가자. 얘가 7번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요 위에 있는 식을 A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식을 내가 B라고 나타내 볼게.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분의 1인데 A에 따라서 얘가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보면은 1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음수고 아래에 있는 건 양수잖아. 얘가 지금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버리고 출발한다 이런 거야. 결과적으로 7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1인데 자, 두 가지 경우가 나왔는데 위에 걸로 할 때는 6번이 음수가 돼야 되고 아래 걸로 할 때는 6번이 양수가 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항도 가보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안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자, 얘가 6번이니까 1이야. 그럼 위에 걸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아래 걸로 보면 3이 만들어져야지. 근데 둘 다 맞잖아. 위에 건 음수, 아래 거는 양수. 자, 그 다음은 4번으로 가야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볼 건데 얘가 음수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렇게 나왔을 때 4분의 1이 만들어지잖아. 근데 위에는 안 되겠지. 그러면 이제 봐봐. 음수에서 위로는 안 가. 요렇게 밑으로 가야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얘는 다시 한번 두 가지로 나눠서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냐 아니면 5가 될 거냐 해서 4번까지 왔어. 그럼 3번으로 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두 가지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위에 걸로 아래 거로 봤을 때는 2를 더할 거니까 2분의 7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할 필요가 없잖아. 방금 전에 해봤지만 자, 이렇게 내려와서 2를 더하니까 다시 한번 2분의 1이 됐어. 마이너스 2로 나눌 거 아니면 2를 더할 거 요렇게 출발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로도 넘어가서 음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양수로 넘어가서 자, 아래 거 2를 더하니까 4분의 5가 만들어졌어. 다시 한번 마이너스 4분의 7이 될 거냐
아니면 2를 더해서 2분의 11이 될 거냐. 또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냐. 2를 더하니까 2분의 5가 되냐. 얘는 할 필요가 없지. 위에 거는 아래로 넘어가서 2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7이냐 아니면 2를 더해서 9가 될 거냐. 자, 이제 첫 번째로만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5인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첫째 항의 범위가 1과 2 사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 다음에 2를 더하면 4분의 13인데 역시나 안 돼. 음수는 할 필요가 없어. 양수 쪽으로는 2를 더하니까 4분의 1이 됐어. 얘도 1보다 작으니까 안 돼. 그치? 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하자. 요 빈틈에다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음수 이렇게 나오고 2를 더하니까 2분의 15가 되는 다 안 돼. 지금 다 안 돼.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8분의 1이 될 건데 안 돼. 2를 더하면 4분의 7인데 자 4분의 7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지. 얘가 답이야. 얘가 답 나왔어. 첫째 항은 4분의 7이었다. 이렇게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 그지? 공간이 좀 좁아서 사실은 넓게 잡으면서 가주는 게 좋은데 내가 이걸 하나씩 다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되네. 자, 첫째 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7번에서 1번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일단은 이 문제의 어떤 포인트일 수 있다. 근데 그러면 7번에서 1번으로 가는 거 말고 1번에서 7번으로 가는 건 안 되냐?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 잠깐 해보자면 이런 거야. 첫째 항을 그냥 내가 편의상 K라고 했어. K의 범위는 1과 2 사이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K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으니까 양수잖아. 양수는 아래 걸로 가서 K에서 2를 빼야지. 근데 여기서 2를 빼게 되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음수가 됐잖아. 자, 셋째 항은 K-1은 음수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곱해야 돼. 마이너스 2K 더하기 4가 됐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다 보니까 0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자, 이렇게 범위를 쪼개가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그지?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역지적으로 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둘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 6번은. 일단 첫째 항은 4분의 7을 구했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7번 문제는 이게 말 뜻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상수 K에 대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래서 오직 하나 존재해. 자, 좌표 A는 이 로그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면 대입해봐야지. B는 로그 2에다가 X에다 A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놨어. 일단은 그 다음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얘를 대칭 이동한 점이니까 B, A가 만들어졌겠지. B, A는 이 그래프 위에 있다. 대입해보면 A는 4에 B 플러스 K에 더하기 2다. 이 두 개를 가지고 한번 식을 한번 유도해 봐라 이런 거야. 근데 아래에 있는 거는 지수함수 그래프고 위에 있는 거는 로그함수 그래프니까 우리는 이 로그함수 그래프를 지수함수 그래프의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K를 넘기고 로그를 떼는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A는 2까지 넘어가니까 2에 B-K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근데 얘도 A고 얘도 A니까 둘이 같다고 놔버릴 거야. 4에 B 플러스 K 플러스 2는 2에 B-K 빼기 2다 이렇게 만들 거고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넘겨서 마치 뭘 만들어? 2차 방정식처럼 내가 써버리겠다 이런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식을 완성시켰어. 그 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거 어차피 우리는 A, B가 오직 하나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B 값이 하나라는 거야. B 값이. 그러니까 B가 변수 X처럼 생각을 해서 2의 B승을 내가 편의상 B라고 치환해서 볼게.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4의 k승 b제곱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승 b 플러스 4는 0이다. 이러한 어떤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의 근이 오직 하나 존재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근이 하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판별식은 0이다. 이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대칭축을 보고 이 대칭축이 얘도 어떤 개수, 숫자들이잖아. 숫자들.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봤을 때 대칭축이 양수라는 것을 일단 안다면 대칭축이 양수여야 돼. 이 그래프를 y라고 가정할 때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2로 나눈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있지? 참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게 대칭축이니까 대칭축을 잡아보면 양수값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형식인데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수 범위만 나타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근이 오직 하나다 그랬으니까 얘가 여기에 접해야 되는 상황일 거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 그러면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얘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 4의 마이너스 k가 4의 k 플러스 2와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k가 k 플러스 2와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마이너스 1이 만들어져야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분의 1의 b제곱에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이야. 2의 b에다가 플러스 4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16이 0이고 그러면 b는 4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근데 b가 뭐였냐면 2의 b승을 우리가 b라고 했잖아. 라지 b.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2가 될 거고 b가 2가 되고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2에 b는 2고 k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겠네. 그러면 8 빼기 2니까 6이 돼서 a는 6에다가 b는 2가 되고 곱하면 12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자, 여기 사실은 그냥 뭣도 모르고 판별식 써가지고 답을 맞춘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 다만 판별식을 쓰기 전에는 대칭축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22번 문항이고 22번은 뭐 일단 킬러 문항일 건데 일단 22번 문제의 이 22번 풀이를 들을 만한 학생들이 사실은 한 3등급 아래쪽 4등급 학생들까지는 4, 5, 6등급 학생들은 22번 문제를 다 풀기보다는 전체적인 줄거리만 일단 요약해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3등급이나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어느 정도 들어보고 본인 스스로가 풀이를 끝까지 쓸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무래도 22번을 풀 수 있는 학생이 소수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내용만 잘 정리를 해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우선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라고 해서 연속인 함수 fx. 자, 연속이 중요한 건데 일단 키워드를 잘 기억해 놓고 출발하는 게 좋아. 연속 함수 fx. 그 다음에 최고점 계수가 1이고 상수항이 없는 3차 함수. 그러니까 gx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수항이 없다. 3차식이고 했으니까 x세제곱 더하기 뭐 ax제곱 더하기 bx다. 이런 형식일 거라는 거지. 굳이 이 식을 꼭 쓰겠다라는 건 아니야. 그 다음 또 하나는 fx가 연속함수래. 근데 이 연속이라는 단어 자체를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fx가 연속이다. 연속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일단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 자, 가조건에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절대값 gx는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의 a 빼기 p ft dt a 빼기 t의 ft dt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함수가 연속이야. 그런데 거기에다가 1차식 연속함수를 곱했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함수는 자동으로 연속이지. 얘가 연속이야, 연속. 근데 연속을 적분하면 뭐가 될 거냐 이거야. 연속을 적분하면 미분 가능함수가 된다고. 이 자체가 미분 가능함수야. 자, 이 문제에서는 저 연속이라는 조건을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거지. 연속함수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 가조건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x 절대값의 gx에 인테그랄 2a부터 x까지의 a-t의 ft dt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거, 자 x에다가 일단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0을 넣었더니 얘가 0이야. 근데 얘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2a부터 0까지의 a 빼기 t의 ft dt 이렇게,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0을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을 근으로 갔더라 이런 말이지. 얘가. 그 다음 또 하나 x에다가 2a도 넣어봐. 자, x에 2a 넣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2a 절대값 g의 2a는 0 이렇게 되지. x에다가 2a 집어넣었더니 0. 근데 여기 문제에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가 절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g2a가 0이구나. g2a가 0이라는 말은 g에 2a가 0이기 때문에 gx는 어떻게 된다? 2a를 근으로 갖는다. 그럼 다시 한번 가봐. 이제 이쪽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2a 집어넣어서 0이야. 그러니까 gx는 x-2a를 근으로 가져. 근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얘가 무슨 함수라고? 얘가 무슨 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근데 여기 절대값이 있는 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거 이거라고. x가 앞에 하나 붙어 있는데 gx는 여기 보면 x를 근으로 가져. 자, x가 하나 붙어 있고 x를 또 다른 근으로 가졌을 때 x가 그러면 얘는 중근이 되기 때문에 0에서는 미분 가능해. 이해되지? 다시 한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봐. gx가 0을 지나. 자,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봐봐. gx가 0을 지나는데 얘를 절대값 하게 되면 0에서 뾰족해져. 근데 거기에다가 x를 곱하잖아. 그러면 0이 중근이 돼. 0이 중근이 되면 0에서 접한다는 말이고, 이렇게 접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든 양수 음수를 구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접하기는 접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gx가 0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앞에 0이 하나 더 있어서 0은 미분 가능해. 이해됐지? 근데 gx가 2a를 근으로 가져. 2a가 근이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2a에서 이렇게 간다고 치면 접어 올렸을 때 뾰족해져. 그러면 2a에서는 당연히 뭐가? 미분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지. 그러면 gx는 2a를 어떻게 가져야 돼? 중근으로 가져야만 돼. 여기까지가 해결되면 1, 2등급 학생들 혹은 3등급, 2등급에 가까운 3등급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어도 된다 이거야. 자, gx가 어땠냐면 0을 근으로 갖고 x-2a를 중근으로 갖는 이러한 3차 식이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런 거지. 0을 지났다가 2a에 접하는 이러한 그래프를 gx라고 우리가 인정해 볼 수 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gx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x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나누어 풀어봐야 돼. 자, x가 음수라면 x 곱하기 마이너스 gx는
인테그랄 EA부터 X까지의 A-T의 FT dt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X가 양수라면 X 곱하기 GX는 인테그랄 EA부터 X까지의 A-T의 FT dt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다 이거야. 인테그랄 EA부터 X까지의 A-T의 FT dt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의 X-2A의 제곱일 거고, 또 하나는 X제곱의 X-2A의 제곱이다. 위에 거는 X가 음수일 때고 아래 거는 X가 양수일 때로 구분을 하면 돼. 근데 지금 우리는 fx를 찾는 거니까 양변 미분을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자, 양변 미분해서 a-x의 fx는, 자, 얘를 미분하면 얘가 x로 튀어나올 거고, 이거를 미분할 건데, 미분하는 거 잠깐 요 위에다가 써놓고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그러면 x와 x-2a로 묶어서 x와 x-2a로 묶어보면 여기는 2x-4a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x와 x-2a가 나가면 2x가 더해질 거니까 이렇게 돼서 정리한 결과가 4를 뽑아내면 4x, x-a, x-2a. 아래에 있는 게 이렇고 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 이런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그냥 연산 과정이야. 연산 과정. 식이 조금 길어졌는데, 자,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fx를 구할 때 우리가 x-a로 이제 양변을 나눌 거라는 거 알겠잖아. 요 위쪽을 조금 지우고 내가 다시 정리할 거니까, 자, 양변을 x-a로 나눴다 생각하면 fx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위에 거를 나누면은 4x에 x-2a, x가 0보다 작을 때, 아래는 마이너스 4x에 x-2a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졌다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g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다. 자, 합성함수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요 fx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출발해 볼게. 자, fx 그래프가 0보다 작은 쪽은 2a와 0을 지나는 이러한 상태일 거고, 얘는 0과 2a를 지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서 대칭축은 a가 될 거고, a를 집어넣었더니 이 자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4a에 곱하기 a니까 4a의 제곱까지. 자, 여기까지는 일단 fx는 그려놓은 상태라고 봐. 지금부터는 요 아래에 있는 합성함수를 풀어볼 건데, 합성함수를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약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합성함수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잖아. 합성함수에 대해서 gfx는 0이다. 그러면 fx를 t로 놓고 gt를 찾은 뒤에, 그지? gt에서의 t 값을 찾고 나서, 물론 여러 개 나오겠지만 그 t가 다시 f로 돌아간다. 이 순서는 그냥 다 똑같다는 거야. 이 순서는 다 똑같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우리 앞서서 이미 gx는 만들어 봤는데, gx가 x-2a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얘를 t로 바꿔 생각해 보면 t 값의 두근인 0과 2a였잖아. t는 gt를 말하는 거고, gt에서 t는 0과 2a야. 0과 2a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뭐라고 쓸 거냐면 fx가 0이다, fx가 2a다. 얘네 둘의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fx는 0 했을 때 0은 여기 있으니까 근이 2개가 나올 건데, fx는 2a를 여기에다가 2a를 그려야 2번 만나게 되겠지, 그지? 이 자리가 2a고 그 2a가 4a의 제곱일 테니까 a는 그럼 얼마냐면 2분의 1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fx 이제 다 만들었잖아. a까지 구했고, 그지?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있는 적분만, 정적분만 해주면 되는 거야. 자, 8번 문제의 풀이가 대략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문제는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22번 문항에 비해서는 문제가 그래도 나름 풀만했다라는 거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